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식 날 했던 그 맹세가 이토록 시리고 아픈 현실로 다가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반갑습니다. 당당한 인생 후반전입니다. 저는 올해 83세 박영식입니다. 6년 전 저는 51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전부, 아내 명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내는 제 아내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제 기억력이 가물거릴 때마다 모든 것을 기억해주던 제 뇌의 절반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세상의 축이 몇 도쯤 뒤틀린 것 같았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인데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한동안은 저도 따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다가 눈을 뜨면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잊고 옆자리를 더듬다 차가운 빈자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명자를 사랑했던 제 마음의 깊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랑은 잊히는 게 아니라 그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죠. 오늘 제가 사별 후 6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피문물로 깨달은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에 대해 아주 깊고 사색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고립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날부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온종일 TV만 틀어놓았습니다. 그저 적막함이 무서워 아무 소음이나 필요했을 뿐입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이웃들이 반찬을 해다줘도 문 밖으로 내놓은 채 상하게 두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립은 당신을 슬픔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슬픔을 더 날카롭게 키웁니다. 혼자 가둬둔 상처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결국 썩어 들어갑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제발 문을 닫지 마십시오. 누군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 나가고, 전화가 오면 받으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누군가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살 길입니다. 둘째, 서둘러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이 집 전체가 아내의 유령이 사는 곳 같았습니다. 아내가 즐겨 읽던 책들, 돋보기 안경, 옷장에 걸린 스카프 향기,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장 이 집을 팔고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막내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추억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추억 옆에 앉는 법을 배우면 돼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슬픔에 빠지면 모든 것이 급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공포와 패닉이 내리는 결정이지 당신의 진심이 아닙니다. 사별 후 최소 1년 동안은 집을 팔거나 재혼을 결심하거나 멀리 이사하는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슬픔의 안개가 거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십시오. 셋째, 당신의 몸을 방치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명자가 가고 나서 저는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내도 없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라는 자포자기 심정이었죠. 그러다 결국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제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아내분이 먼저 가신 건 어르신이 관리 소홀로 무덤까지 따라오길 바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은 벼락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제가 제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내를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51년 동안 제 건강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려줬던 아내의 정성을 제가 스스로 짓밟고 있었으니까요. 입맛이 없어도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십시오. 약을 제때 챙겨 드시는 것이 남겨진 자의 의무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나는 계속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가장 당당한 고백입니다. 넷째, 괜찮은 척, 강한 척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의연한 노인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이웃들이 물으면 난 괜찮아고 웃었고 자식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고름이 짜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 녀석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울고 싶지? 그 어린아이의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다는 성스러운 증거입니다. 오늘 너무 힘들다, 너무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다고 주변에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슬픔을 밖으로 내뱉어야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다섯째, 당신이 이곳에 남겨진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아내가 죽었을 때 제 삶의 목적도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지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꼬마들의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고 아내가 남긴 요리책들을 젊은 부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내가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자는 떠났지만 당신이 남아있는 건 아직 당신이 해야 할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때 먼저 간 배우자도 당신의 미소 속에서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혼자 남겨진 당신의 시린 가슴에 조금 온기가 되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기억 속에, 목소리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가장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고맙다. 당신이 당당하게 남은 생을 살아낼 때 그것이 먼저 간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슬픔 속에서도 당신만의 조그만 기쁨을 찾아내는 당당한 후반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당한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